2025년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하여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되는 중대한 사건으로서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이 어떤 조건과 절차에 따라 발부되는지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구속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체를 일정 기간 동안 강제로 구금하기 위한 강제처분의 일종으로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오직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요건과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엄격히 규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필요하며 그 전제는 검사의 청구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0조의 2는 구속이 허용되는 조건으로 3가지 사유를 들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령상의 기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특검은 계엄령 관련 문건 작성 폐기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핵심 관련자 진술 조율 정황 등을 들어 조직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러한 정황이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우려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영장 발부 절차는 수사기관의 요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영장 실질신문을 거쳐 발부 또는 기각이 결정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실질신문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단순히 서류상의 요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혐의의 중대성, 수사의 진행 상황, 피의자의 태도, 사회적 영향력, 자료 은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 필요성을 결정합니다.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근거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보석, 청구를 통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구속영장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 보장과 수사 목적 사이에서 법원이 균형을 잡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적법 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특히 증거인멸 우려 요건이 가장 자주 문제되는 사유로 피의자가 자료를 파기하거나 관련자를 회유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관련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의자의 위치와 역할, 그에 따른 수사 장애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본인 또는 관계인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방어 전략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영장 실질 심사를 단순한 형식 절차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속 여부는 단기적인 수사 대응을 넘어서 재판 전 과정에 걸쳐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후 형량 판단에도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구조, 법적 기준, 그리고 방어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는 형사 사건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사전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